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6년 4월 5일입니다. 먼저 KB국민은행과 부동산 R114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간 동향과 서울 권역별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주간 흐름이 2026년 3월 30일 기준이 되고요. 부동산 R114는 2026년 4월 첫째 주 4월 3일 공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 동향 요약해 보면은 가장 큰 흐름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는 아직 상승권이라고 보겠습니다. KB 통계보도에서는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서울 주간 매매 지수 변동률이 플러스 0.27% 상승입니다. 전세 지수는 플러스 0.23%로 나와 있습니다. KB 해설 기사에 보면은 상승세는 이어졌지만은 전주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고 서울 전세값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도 비슷합니다. 4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플러스 0.17%, 전세 가격은 플러스 0.04%로 집계됐고 전국보다 수도권이 강한 흐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R114는 동시에 3월 월간 전국 매매 변동률이 0.29%로 2월 0.58%보다 크게 줄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은 이어지지만은 속도는 다소 둔화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은 서울은 상승세를 유지하지만 강한 전면 상승장이라 보다는 지역별 차별화가 매우 큰 장세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KB 국민은행도 3월 리뷰에서 서울은 지난해 많이 올랐던 주요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3월 초 약 7만 5천 건에서 전월 대비 한 30%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KB 흐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강남보다 중저가 비강남권이 더 강한 상승률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3월 30일 기준 KB 보도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중 주간 상승률 상위는 성북구, 강서구, 서대문구가 각각 플러스 0.27%였고 강남구는 마이너스 0.09%로 5주 연속 하락이었습니다. KB는 국민은행은 강남구에 비대해 매수 수요가 간망세라서 급매 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간 흐름을 봐도 비슷합니다. KB국민은행의 3월 조사에서 3월 16일 기준인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월 대비 1.43% 상승했지만 자치구별로는 성북이 플러스 2.72%, 동대문 2.58%, 관악 2.30%, 강서 2.13%, 영등포 2.07%, 서대문 2.01%, 강동 2.00%로 상승했고요. 강남구는 마이너스 0.16%로 2년 만에 하락 전환, 서초, 송파도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서울 전체는 오른다와 강남권 일부는 쉬어간다. 동시에 가능한 장세라는 뜻입니다. 실제 KB 관련 보도에서는 1분기 누적 상승률 상위권이 성북구, 강서구, 영등포, 관악, 구로, 중구, 동대문, 서대문, 노원 순으로 집계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권역별 아파트 가격 현황과 전망을 보면요. 이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는 약세 또는 둔화입니다. KB국민은행 3월 리뷰에서 강남구가 2024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하락 마이너스 0.05
0.6% 하락했다고 적었고 3월 말 기사에서는 강남구가 마이너스 0.09, 서초 송파도 낙폭 축소 또는 보합권 접근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월간으로도 강남은 마이너스 0.16%, 서초는 플러스 0.42%, 송파 플러스 0.64%로 서울 평균 대비 확실히 힘이 약해졌습니다. 전망은 단기 보합 약세고 중기 재반등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근거로는 하나는 매물 증가와 관망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남 재건축의 구조적 희소성입니다. 부동산 R114는 올해 1월 자료에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1년 새 24.35% 올랐고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원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세제, 대출 이슈로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재건축 한강변 학군 프리미엄 단지는 하방 경직성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용성 및 한강벨트는요, 마포, 용산, 성동, 동작 일부가 되겠습니다. 혼조에서 회복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용산, 동작 등 한강벨트가 급매소화 후에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보고요. 부동산 R114 자료에서도 서울 전체 상승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핵심 지역의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R114는 3월 말 전세 분석에서 서울, 강남, 서초, 용산 등의 전세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를 짚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완만한 상승 우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권역은 강남처럼 고점 부담이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직주 근접, 또 한강변 신축 선호를 동시에 받고 있죠. 그래서 강남권 조정이 길어질수록 대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급등보다는 실거주 수요 중심의 선별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과 동북권, 성북에 대해서 보면은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구, 노원구 등을 보면요, 서울에서 가장 강한 권역 중에 하나입니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성북, 동대문, 서대문은 최근 월간, 주간 모두 상위권이었고 1분기 누적 상승률에서도 성북, 동대문, 서대문, 노원이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3월 30일 기준 주간으로는 성북, 서대문이 플러스 0.27%, 강북권 전반은 아직 플러스권입니다. 전망은 단기 강세가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로는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죠. 그죠? 강남권이 쉬어가는 동안에 충족과 실수요가 유입되는 대표 권역이기 때문입니다. KB 관련 보도도 이번 서울 상승을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너무 가파르게 오른 단지는 추격 매수보다는 실거래 추이 확인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서남권,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가 되겠습니다. 가장 탄력이 강한 편이죠. KB국민은행 3월 조사에서 관악은 플러스 2.30%, 강서는 2.13%, 영등포는 2.07% 플러스였습니다. 아주 강했죠. 1분기 누적 상승률에서도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가 상위권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고 교통 업무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에 실수요가 몰리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 우위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강서, 영등포, 관악은 최근 상승폭이 커서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로 금천구는 단지별 편차가 커서 역세권 신축 대단지 중심으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전세 시장이 주는 신호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보면은 지역별 엇갈림이 크지만은 전세는 상대적으로 더 일관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3월 30일 기준 서울 주간 전세 지수가 플러스 0.23%, 부동산 R114는 4월 첫째 주 서울 전세를 플러스 0.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114는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전세 상승세가 장기화됐고 또 3월 말 기준으로 서울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 가격 상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수요 기반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단기적으로 매매가 흔들려도 전세가 받쳐주는 지역은 가격 조정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학군, 직주 근접, 신축 수요가 강한 곳이 그런 거죠. 이 부분은 또
다음 또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은 서울 전체는 상승입니다. 그러나 강남은 쉬어가고 비강남 중저가권이 주도하는 차별화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3월 30일 기준 서울 주간 매매가 플러스 0.27%, 부동산 R114는 서울 4월 첫째 주 서울 매매가 플러스 0.17%를 보여주면서 방향성 그 자체는 두 기간 같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나눠보면 강남권은 단기 보합 약세고요. 마용성 한강벨트는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있고 동북권과 서남권은 실수요 중심 강세가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치상으로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쪽의 상대 강도가 더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별 아파트 시장 심층 분석을 해보면은요, 차별화 상승 국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R114와 KB국민은행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는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상승 주도는 비강남 중저가 지역입니다. 강남은 단기 조정 또는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전세는 꾸준한 상승입니다. 시장 하방 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면 상승장이 아닌 권역별 차별화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동향 핵심을 요약해 보면은 매매 시장은 KB국민은행에서는 상승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 R114는 상승 유지가 되어 있고 지역별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상승은 맞지만 속도 조절 국면이다. 또 전세 시장은 서울 전역이 상승이고 되고 있고 매물 감소와 실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매매 시장 상승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급매 소진, 또 거래가 점진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죠. 바닥 통과 후 정상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역별로 심층 분석을 해보면요, 현재 상황은 KB국민은행에서는 하락 또는 보합, R114는 상승 둔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서초, 강남, 송파는 이 원인은 가격 부담이죠. 고점 인식, 매물 증가, 그래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강점은 재건축이죠. 압구정, 잠실, 또 학군, 자산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보합이 약세고 중기로는 상승 재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상승 가능성은 별 5개 중에 별 4개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변수는 정책과 재건축입니다. 그 다음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은요 현재 상승 초기이자 일부 단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한강벨트 직주 근접 신축 선호하는 거죠. 수요 구조는 실수요 중심, 대체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승 지속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강남 대체 지역의 역할을 하면서 상승 가능성은 별 4개입니다. 별 5개 중에. 그 다음 노도강, 노원, 도봉구, 강북은 현재 보합 내지 하락 둔화입니다. 특징은 대출 의존도가 높죠. 그리고 투자 수요가 약합니다. 수요 구조를 보면 실거주 중심의 가격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합에서 다른 지역이 오르면은 따라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은 별 5개 중에 2개입니다. 회복 속도가 느리죠. 그 다음 금광구, 금천, 관악, 구로구는 현재 상승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중저가 지역 직주 근접입니다. 구로 가산 지역을 말합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수요 구조는 실수요와 일부 투자가 있습니다. 전망은 여기도 별 4개입니다. 5개 중에 아주 상승 가능성이 높죠. 현재 시장 주도권 일부가 확보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양천, 강서, 영등포, 서남권은요 현재 강한 상승과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재건축, 마곡 산업단지, 여의도 개발 등이 특징이죠. 그리고 수요 구조를 보면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 지속이 될 것이다. 여기 핵심 주망지로 상승 별 5개 중에 별 5개입니다. 별이 5개. 이 서남권 양천, 강서, 영등포가.
그다음 시장 흐름을 보면요. 상승 확산 경로에 있다. 비강남이 먼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 투자 관점에서는 강남은 장기 투자, 서남권은 중기 상승, 금강구는 단기 탄력, 노도강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정책 영향은 대출 규제 완화 시에 상승 확대가 되고 재건축 정책은 바로 강남의 핵심 변수다. 그래서 향후 6개월 전망을 보면요. 기본 시나리오는 완만한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아주 강세 시나리오를 보면 강남 재상승해서 전면 상승이 있을 것이고, 약세 시나리오는 금리가 상승되면은 상승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미 하락을 종료했고 전세 상승을 기반으로 확보했고 비강남 중심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강남 중심의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흐름은 강남 재상승 여부가 전체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부동산은 현재 비강남이 끌고 가는 상승장이면서 향후 강남이 다시 상승하면은 본격 상승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적인 투자, 요즘 여러분 뭐 주식 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지금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이 돌아오느냐, 요 보면은 이제 서서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의 기한이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대 자본을 보유한 외국인은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받는 동안 저점에서 매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요. 개인은 정보와 자본력에서 외국인 기관에 밀리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응집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기분에 충실한 가치 투자가 중요합니다. 상장주가 화려할 때보다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가치 투자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면 서울 신축 아파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분양은 모두 로또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및 주요 분양 단지를 보면요. 노량진의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 등 이 서울 주요 입지의 신축 분양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압도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크로드 서초의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1000대 1이 넘냐? 바로 이거는 시세 차익을 주의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서초동의 59제곱, 미터 보면 24평형인데 분양가가 17, 8억 원 선이지만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가 30억에서 35억 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는 이것도 뭐 3년, 4년 뒤에 입주되잖아요. 엄청난 시세 차익이 기대되죠. 그러니까 1000대 1 넘는 거죠. 현재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사실상 모두 로또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의 위기와 공급 부족 가속화 내용이 있죠. 원자재 수급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넘어서 물건 자체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급 절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대단지 입주 물량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이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지만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를 누르면은 결국 나중에 가격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실상을 보면요. 매물이 없다와 전월세 난입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뉴스에서는 매물이 증가한다고 하지만은 서초, 용산, 동작 등 주요 지역의 대형 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전세와 월세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무주택자들이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 월세는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이제 흔해졌습니다. 또 10억 이하의 주택 그 기회를 보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9억에서 10억 이하의 아파트,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있는 거죠. 하반기에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 및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방시장의 역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지키거나 추가 매수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시장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및 경매에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규제 지역의 거래가 묶일 때 비규제 지역의 우량 단지를 살피거나 권리 관계가 깨끗해지는 경매 물건을 통해서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분석보다 실제 물건이 있는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죄송합니다. 이론적인 분석보다 실제 물건이 있는지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발품이 중요합니다. 또 며칠 전에 4월 1일 날 부동산 대책이 하나 나왔어요. 가계부채 관리 및 시장 안전 보완 대책이란 게 나왔어요. 4월 1일, 바로 며칠 전이죠. 그 4월 1일 부동산 대책을 내용을 보면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가계부채 관리에다가 부동산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면서도 실수요 거래는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서 기존 대출 상환을 압박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버티던 다주택자를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 의미는 레버리지 유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보유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매물출에 유도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이제 주로 다주택자, 먼저 1가구 1주택도 똘똘한 채 안 살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아마 앞으로도 이런 자잘한 걸 계속 해서 매물이 나오도록. 왜냐, 이 공급량이 기본인데 공급을 안 하고 자꾸 이런 정책으로 어느 정도 재미를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나와서 버티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주 의무 완화죠. 그 내용을 보면은 세입자가 있는 집도 거래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까지 유예를 했습니다. 기존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가 불가능했죠. 이것을 개선해서 적시 거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의미를 보면은 거래 막힘 해소, 매물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정부가 인정한 문제죠. 매물 출회가 막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좀 푸는 거죠. 그다음 임대차 계약 보호 조치로서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대출 만기 연장도 허용했습니다. 또 갱신 청구권 사용 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세입자 보호 장치죠, 그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 거래 완화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있는 집도 매수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를 했습니다. 사실상 갭 투자 일부를 허용했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구조를 보면은 이 정책 대상 방향은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물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유도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효과를 보면은 매물 증가 유도를 해서 다주택자는 대출 상환 압박을 받고 세금 부담을 통해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영향을 보면 예상 약 17,000건 대출 중에 한 12,000건이
올해 만기 도래를 합니다. 상당 규모 매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서 임차인 있는 주택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거래 장벽을 제거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구조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매물 부족 문제 해결의 정책이라고 보겠죠. 그러면은 이 시장 반응 어떨까? 강남권은 고가 주택 매물이 증가할 것이고 가격 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 전체는 상승 둔화, 일부 지역 하락이 보일 수 있고 중저가 지역은 상승 유지되면서 실수요가 유입될 것이다. 그 향후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해서 가격이 조정되지만은 매물 증가해서 급매 등장해서 가격 하락도 보합이 되겠지만 특히 강남 고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다음 중기적으로 보면 시장 안정 또는 양극화 상급지에는 상급지는 조정이고 중저가 지역은 상승 유지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 이유로는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전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기존 정책과 다른 면이 과거 정책 세금 강화 대출 규제인 방면 수조 억제책이었는데 이번 정책은 공급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즉 시장에 집을 나오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막지 않는 거죠. 정책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매물 폭증 가능성, 그럼 가격이 급락할 위험도 있고 정책 신호 혼선이 있습니다. 규제와 완화, 혼합 시장. 요즘 하도 많이 이렇게 땜박질을 하니까는 참 복잡해졌어요. 그 단기 효과 중심의 구조 문제 해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한다. 목표는 매물 증가죠. 시장 영향은 가격을 직접 잡는 정책이 아니라 매물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 4월 1일 대책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아니라 집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정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까지 4월 1일 부동산 대책이었고요.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실체와 정부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웠지만은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압박이 핵심입니다. 특히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시장 매물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 등 상급지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및 예외 조항을 분석을 해보면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다주택자, 개인 및 임대사업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다주택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 가능하고 임대사업자 의무 기간 중 연장 가능한 등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어서 급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보다는 분산되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 시장 지표의 변화와 상급지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해서 보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등 최상급지는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분위기입니다.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은 상급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세 소멸과 월세 가속화에 따른 주거 불안에 대해서 보면은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전세 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어서 전세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 매매와 임대차 수요가 동시에 폭증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만 및 투자 전략을 보면은 이 보유세 카드와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보면요, 정부는 대출 규제 이후에도 시장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역세권 고밀 개발과 용성국제 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투자자로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을 대비해서 상급지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은 중급지 재개발 지역이나 역세권 빌라 등의 선물 같은 급매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강남이 아파트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강북이 따라오고 또 내리는 것도 강남이 먼저 내리고 그다음 강북이 내리는데 항상 이게 강남이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는 강북이 오를 차례죠. 비강남 지역이 오를 차례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다 정책까지 더해 주니까는 이제 그 15억 또 생애 최초부터 10억 이하죠, 그죠? 이쪽으로 지금 계속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자 그쪽 지역들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가만히 놔도 오르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니까는 더 빨리 이제 키 고르기 키 이렇게 가지런한 15억 키 그다음 10억 이렇게 하기야. 그래서 9억 10억 대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거기까지는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다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 9억 10억 이제 15억이 다 되면은 또 마용성 한강벨트 지역은 다 이제 20억에서 이제 30억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남권은 이제 30억 있잖아요. 3, 40억인데 이거 어떻게 갈지 뻔히 명약관화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사 부동산을 들으시면서 기존에 있던 집에서 상급지로 갈아타실 분들은 잘 활용해서 갈아타시고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집 을 장만하시고 아파트가 안 되면은 빌라라도 먼저 해놓고 그 한 단계를 또 거치면 빌라도 이제는 연립주택도 재건축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는 아무쪼록 이 시사 부동산을 듣고 여러분들의 주택 문제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 부동산에 참여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